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던 정치권이 안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 공방도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결이라면 좋을 텐데 공방은 친일 대 종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으로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이렇게 북한이 자주 그리고 단계적으로 도발을 일으키는 경우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까 뉴스처럼 저수지 이제 미사일까지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북한 도발하고 한미 동맹이 아니라 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건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북중러 연대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로서 한미일 지금 훈련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뉴스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북한의 이제 9월 19일 합의 이제 파기가 이제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올해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선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중간선거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바이든 정권과 국면 전환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선거 전후로 이런 국면 전환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한반도 정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이제 규정한 데 이어서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여기에 또 여당이 종북을 운운하면서 맞섰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비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우길기 표현을 나오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좀 급하긴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사실상 실패로 되면서 대통령의 맞수라는 이미지 형성이 좀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취임 이후에 새로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키워드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대선에서 한 차례 폐기가 됐었던 기본소득 얘기를 한번 다시 꺼냈었고 새로운 이재명 콘텐츠가 지금 미발굴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길기라고 하는 이제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진영 결집 카드를 써야 되니까 종북 프레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조선 왕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런 걸 보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론적인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아직 좀 내부적인 좀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좀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보 문제는 장외 싸움이라고 본다면 장내 싸움은 국감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뉴스를 살펴봤었는데 뉴스에서 나왔듯이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습니다. 9분 만에 정회가 선언이 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16명의 의사 진행 발언만 오전에 있었고 실질적인 감사원 근무자들에 대한 질의나 감사가 있지 않았다.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022년 국정감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국감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다.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병호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논란이 됐던 문자 파동에 대해서 정상적인 소통이다라고 이제 좀 황당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 문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주당 내부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원이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14일에 이제 실질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후에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우선 중간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이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막혀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 이런 식의 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좀 떠넘기기식 중간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 윤석열 이 구도는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원 중간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친일 대 종북 프레임의 본격적인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이냐? 그래도 북한보다는 그래도 일본이 낫지 않냐?
아무리 일본이 뭐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양 진영이 갈라져서 본격적인 세대 계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유쾌한 프레임은 아니기 때문에 양 진영에서 실질적인 지지율 제고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국정감사 얘기를 좀 나눴었고 이번 주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좀 중간 평가를 내리자면 어떻습니까? 시작 전에 민주당에서는 민생 국감 그리고 김건희 국감이라고 얘기를 천명을 했었는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그 관련된 뉴스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16명의 의사진행 발언만 있고 감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쟁 국감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화정동 참사 관련된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대표를 불러서 그 대위 변제에 따른 뭐 이자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지금 뭐 증인 신문만 있었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든지 해법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시작부터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등 좀 굉장히 좀 센 전선이 형성이 되나 싶었는데 전쟁으로 치면 공포탄만 난무한 실질적인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각 정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이제 일단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을 두고 좀 경쟁이 시작된 듯합니다. 이준석 대표 가처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양축에서 어느 쪽이 먼저 당을 깨고 나가느냐의 싸움이다. 이준석 대표는 당에 남아서 남아있는 자들로부터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 할 것이다 했는데 가처분 2차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이 시나리오가 이제 숲으로 돌아났죠. 그러니까 그 이준석의 대체제로서 유승민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제 세를 점검을 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오늘 이제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의 조선왕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요구를 한 것도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국감에 생각보다 전투력을 좀 못 보여주고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국감 기간에 전당대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감보다는 이미 지금 전당대회 당권 견제용으로 무게추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차기 당권을 누가 손에 쥘 것이냐 여러 후보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몇 달 전부터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을 좀 보시나요?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유승민 연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에 남고 싶어 하는 그 실질적인 싸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가처분 기각으로 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에 남아서 이제 당권 쟁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좀 돌린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예상외로 지금 전북 지역에 이용호 의원이 한 40% 정도 득표를 하면서 선전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셔도 충분히 선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이준석 효과라는 단어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만약 차기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MZ 세대의 지지가 모아져서 유승민 전 대표 기성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날이 이준석 효과의 공식적인 종결일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은 얼마로 보시나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좀 많은 걸 시사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 어느 정도 좀 교감을 하고 있었다는 말도 좀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자대결로 가서 당내 입지가 약하고 세가 아직은 약한 안철수 의원이 실질적인 당내 대표 당선을 위한 어떤 방정식을 좀 완성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원내대표라든지 그 비대위원장 제가 좀 예상을 했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좀 윤심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가 모두 좋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민주당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새로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새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권 후보로서의 이재명은 기대가 있었지만 야당 당수로서의 이재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집들이를 봄에 하고
또 이번 가을에 하는데요. 봄에 나왔던 음식이 가을 집들이에도 또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찾아올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런 표현으로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 모습이 야당 그리고 좀 선명한 야권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조언을 제가 감히 좀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모습을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국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혁신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8기가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100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지산 IC라든지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이제 무동산 이제 정상 개방이라든지 또 이제 상시 개방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 큰 물줄기는 바꾸지 못하는 답답한 속에 작은 물줄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100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공포대 이전이 이제 군공항 이전하고 연계가 되고 광주 독자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큰 물줄기를 바꾸지 못한 답답한 외부 환경성의 고착 속에서 나름의 어떤 수정된 그 대안을 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작은 물줄기를 바꾸는 100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김영록 전남지사는 뭐 재선이기는 하지만 이 민선 8기 100일을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선 당선이 되고 나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대선 도전을 하겠다는 언급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민선 8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그랜드 비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광주 전남과 협업을 해서 풀어가는 현안이 굵직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뭔가 물꼬를 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선 광역단체장으로서의 큰 이미지는 형성이 됐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좀 무난무난하게만 지내왔던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